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0월 첫날입니다. 10월 1일 화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입니다. 원전 고장 여파로 국민이 추가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이 3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등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도 발전을 준비했다라는 명목만으로 4년간 걷어들인 돈, 챙긴 돈이 1조 원입니다. 전력시장의 기형적인 구조, 비리 등으로 결국 국민들은 이 전기요금 폭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원전 마피아로 불리는 이런 전기요금 체계의 불확실성의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 그냥 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2부 경제핫 이슈 시간에 전력시장의 기형적인 문제점과 요금 인상 요인의 타당성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03년 신용불량자들을 대거 양산했던 카드 대란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자 감면하고 빚을 탕감해주는 공적 배드뱅크가 출범했었습니다. 카드 대란 10년을 맞이해서 한번 분석해 봤더니까 채무조정자 절반 이상이 빚을 다 갚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큰 채무조정 제도에 있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3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팀장과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오늘은 상당히 미국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상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후반에 좀 줄어들었네요. 네네, 오늘 좀 청룡열차를 좀 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네. 거래소는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고 장중에 이제 중국의 PMI도 50이 넘는 수준의 양호한 흐름들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15포인트까지 상승하던 흐름들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셧다운 이후로 마이너스 5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결과적으로는 1.91포인트, 0.10%가 상승하면서 1998.87로 2,000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만 강세로 마무리됐고요. 네. 반면에 코스닥 증시는 4.54, 0.85% 상당히 큰 폭의 하락 기록하면서 530.35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영역이 주로 대형주군에 집중되다 보니까 중소형군이 포진된 코스닥 증시는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내고 있고 종합주가지수 거래소는 내린 종목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장이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동양그룹 사태를 놓고 보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의 대형주를 매입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삼성이나 현대, LG와 같은 대형주에만 매입되면서 주가는 끌어올리는데 실제로 보면 속은 텅텅 비어있는 공갈빵 같은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공갈빵 같다고 표현하는 것도 이렇게 체감적으로 맞는데요. 네. 안고가 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몰려 있습니다. 예. 우리가 단팥빵 먹다 보면 한쪽으로 싹 쏠린 팥을 보면서 반대쪽을 먹으면 참 한탄스러운데요. 지금 주식시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갈빵이 아니고 그 팥이 한쪽으로 다 몰려 있다는 거죠. 즉 기업의 실적도 대기업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2,000포인트를 사실 몇몇 대기업들이 만들어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그럼 비싸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워낙 실적이 좋기 때문에 현재 주가 그렇게까지 비싼 주식이 주가가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겉모양도 화려하지만 속도 꽉 찬 것이 지금 현재 한국의 대기업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들은 더욱더 대형주, 그러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주식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쪽에서는 셧다운을 하겠다. 또 한쪽에서는 PMI 지수가 잘 나왔다. 이게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는데. 네, 일단 셧다운 관련해서 과거에 예를 보면 19번의 셧다운이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3일 안에 정부 폐쇄가 풀리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3일 안에 풀린다면은 시장 충격이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을 건데 만약에 3일 안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거 뭐야 하면서 조금 네.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 뭐 공화당과 그 민주당,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마치 그 탁구시합을 하듯이 네. 서로 간에 공을 넘기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만만치는 않습니다만 결국은 미국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빨리 될지 아니면 좀 시간을 끌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네.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저 신문에 나온 기사도 보면 뉴욕타임즈에도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만 리만 사태 이후에 외국 금융기관들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이런 네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세계 경제는 회복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버블이 오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그 진행 과정에서 그렇게 어떤 버블이 크게 생기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 제어가 가능한데요. 네. 버블이 벌어지게 되면은 더 위험을 더 감수하게 되고 그 위험을 감수한 것이 실제 위험으로 향후 버블이 깨질 때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미국 같은 경우도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이게 일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 않고, 예. 대체적으로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자산가 쪽으로만 이게 돈이 집중되다 보니까 경기 활성화의 수준이 상당히 좀 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승수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리만 사태 이전 기준으로 지금 엄청나게 통화가 늘어서 네. 통화 승수도 그때 기준으로 본다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통화의 회전 속도를 예. 말하는 거죠. 예. 근데 그때가 약 한 8배대 정도 수준인데 약 11배대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모든 영역으로 활력이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니기 않다. 때문에 계속 금융회사라든가 이런 쪽이 미국은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서로 간의 양극적인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네. 전체적인 회복은 좀 만만치 않은 게 미국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이 보니까 또 1073원 한 90점 네. 정도 올랐던데 우리 국민연금도 그렇고 해외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해외 네네. 채권 투자를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얻었다, 수익률이 괜찮았다라고 표현을 할 때 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왜냐 그러면 환율이 1150원에서 1070원으로 떨어지면 이게 7% 절상돼 버렸거든요. 네네. 그렇죠. 7% 수익을 냈다 하더라도 똔똔된 셈이란 말입니다. 네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내에만 또 머물고 있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사이즈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분이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만 고래가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격인데 네. 그 고래 사이즈가 너무나 큽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하는데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해지를 잘 하고 간다면 그런 부분들을 환차선 부분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워낙 금융 전문가들 많으니까요. 예. 그렇게 해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안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가 지수를 올려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고 있고 네. 또 밖으로 우리 연기금 운영에 있어서도 외국인들이 운영을 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고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환차손으로 인해서 집에서도 세고 밖에서도 세고 이거 금융시장에 상당한 균열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중심을 잡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시장 참여자 입장으로서 보면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기업들 정말 대체적으로 저렴하다. 물론 경기하고 비교해보면 경기하고 상황을 보면 어떻게 좋을 수 있느냐 자꾸 이렇게 문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기업 경기는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한국 기업들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한국 지금 투자자분들이 2008년 이후에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이 투자하는데 굉장히 마음을 뭐라 그럴까요? 조심스러워하시죠. 조심하고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열으셔도 될 것 같은데 다 계속해서 위험 관리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외국인이라고 그냥 외국인들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선수급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투자의 선수들이 들어오는 건데 투자의 선수들은 지금 이런 정도의 시점이면 주식을 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수들하고 이렇게 맞붙게 되면 선수들이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겠느냐. 근데 결국 그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들어와서 한국의 자산 가치를 높여주는 거 그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빠져나갈 때 너무 급하게 빠져나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속도를 만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팀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승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국 셧다운 드디어 돌입했습니까? 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았습니다. 예. 우리한테 사실 좀 낯선 개념인데요. 예. 우리도 사실 그 예산안이 연말 12월 31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은 뭐 준 예산이라는 게 편성이 돼서 일부 정부 기능이 차질을 빚고는 하는데 예. 미국은 이 회계년도가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9월 말까지가 이제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네. 10월 1일에 새 회계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014 회계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네. 어제까지 이 미국 공화 민주 양당의 예산안 협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니까 지출이 안 되는 것이죠. 네. 신년 지출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셧다운 이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의 부분적인 업무 정지 상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0시부터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1시부터 아마 오후 1시부터 사실상 정지가 된 거고 네. 처음은 아니고요. 클린턴 행정부 시절이었던 1995년에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만에 18년 만에 지금 이제 처음으로 셧다운이 다시 온 건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안 이 네.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이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이라는 거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치적이었고 네네. 반대로 공화당 쪽에서 보기에는 자기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오바마 1기 때도 이 문제가 항상 쟁점이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공화당이 이제 하원을 장악한 상태인데 네. 공화당 강경 이른바 티파티를 중심으로 하는 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바마 케어 관련 예산을 다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의회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백악관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결국 그 계속 협상을 벌이다가 지금까지 결국 셧다운 사태까지 오게 된 건데 200만 명 연방 공무원 중에 필수 인력을 뺀 그러니까 뭐 국방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국민 생활과 직결된 또 안보와 직결된 필수 인력을 뺀 8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일시적으로 해고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완전히 예산안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집에 그냥 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글쎄 이제 앞으로 협상이 계속이 되고 미국 여론도 도대체 정치가 뭘 하는 거냐 이런 지금 비판 여론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뭐 합의가 되겠습니다만은 공화당의 입장이 워낙 강경해가지고 이 부분이 글쎄 어떤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될지 알 수가 없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더 문제가 될 게 이제 17일 날 네. 이달 17일이 되면은 미국 재무부에 그 현금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네. 결국 채권을 발행해서 또 빚을 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빚을 낼 수 있는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네. 이 지금 한도가 꽉 차 있습니다. 이걸 다시 높이지 않으면은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네. 공화당 같은 경우에 이거를 까지도 못 받아들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연방 정부와의 폐쇄 상태에다가 미국의 디폴트 최악의 네. 상태는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전 세계 경제가 이 문제에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오늘 우리 증시가 좀 부진했던 것도 이 영향이 아마 반영이 된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오늘 밤 다우 지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증시에도 당연히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치 과정을 보면은 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합의를 도출하는 문화도 있는 반면에 네. 우리로서 상상도 하기 힘든 정부까지 폐쇄시키는 이런 극단적인 갈등까지 치닫고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정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의료보험 개혁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공약이었고요. 네. 그거를 집권하자마자 바로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그럼 자꾸 이렇게 잡음이 생기네요. 말씀하셨던 그 부채 상한이 16조 7천억 원으로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럴 겁니다. 1년 GDP가 15조인 나라에서 상당히 재무 부담도 크겠습니다. 그죠? 그렇죠. 예, 참 3일 만에 다 해결됐다고 하는데 역대적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5년간 끌어왔던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지금 재개되는 겁니까? 내일부터 일단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전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경남 밀양에 있는 네 개 면입니다. 단장면, 산회면,
상동면, 부북면 이 4개의 면을 지나는 송전선로, 그러니까 이 송전탑이겠죠. 송전탑 건설 공사를 내일부터 재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송전탑을 지어야지만 신고리 원전 3호기, 4호기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쪽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전기를 원전에서 만들어내더라도 송전선이 없으면은 이 전기를 전국으로 보낼 수가 없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탑을 세워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게 뭐 지금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년 동안 벌써 5년 넘게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네. 처음 정부 승인한 게 2007년 11월이었으니까요. 근 6년이 다 돼가네요. 네. 이 전체적으로 변전소 구간이 90km 정도까지 가는 거고, 네. 또 그 중에 이제 철탑이 161기가 지어야 되는, 예. 이 송전탑을 세워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한 109기는 세워졌고요. 예. 근데 이제 밀양 요 4개 면을 지나는 52개의 송전탑이 못 지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중간에 끊어진 상태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것에 동네 위에 이제 엄청난 전압의 이 전기가 지나가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이 안전 문제 또 경관 문제 이런 걸 들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해왔고 그동안에서 이 주민 쪽하고 또 정부 쪽하고 수십 차례 회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이 위원회도 구성이 됐었고 또 제3자 전문가들이 들어가는 위원회도 만들어졌었고 계속적인 논의가 되어 왔는데 네.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달까지도 결국 이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고 국무총리도 내려가서 뭐 현지 주민 설득을 했지만 결국 타협에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릴 수 없다. 한전은 그래서 내일부터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고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경우에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 뭐 이런 지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세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참 정부로서도 답답하겠습니다. 원전 사태 저렇게 내놓고 또 국민들 걱정을 하신다니 그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민들 생각은 뭐 항상 옳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국가의 어떤 큰 일을 공적인 공공재를 생각한다 그러면 또 양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죠? 참 어려운 문제인 게요. 예. 정부도 이게 국책 사업이니까 개인 예. 사업이 아니고 국책 사업이니까 정부가 풀긴 풀어야 됩니다. 예. 풀긴 풀어야 되고 하지만 또 어느 주민이 이제 우리 동네 내 머리 위에 그 선로가 지나가는 걸 좋아할 주민들은 아무도 없겠죠. 결국 이제 그런 데서 서로의 양보 또 현실적인 조정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모양이에요. 예, 답답한 상황이죠. 네. 자, 세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양그룹 관련된 소식인 모양인데요. 네, 동양그룹이 어제 핵심 계열사 3개를 법정 관리를 신청을 해서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예. 오늘 2개 회사를 더 법정 관리해 놓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양시멘트하고 동양네트웍스라는 회사인데요. 네. 사실 이 동양시멘트는 동양그룹의 가장 알짜 회사입니다. 동양시멘트 어떻게 보면 모태 기업이고 이 동양시멘트가 지금 이제 앞으로 짓게 될 삼척 화력발전소를 사실상 소유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양에서는 가장 중요한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를 결국 법정 관리에 넣게 결정을 했고요. 또 동양네트웍스라고 이거는 일종의 동양그룹의 가족 회사입니다. 오너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역시 법정 관리에 넣었습니다. 일각에선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 오너 일가가 요 2계열사 정도는 남겨놓고 어떻게든 재기를 모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만은 결국 2개 회사 모두 법정 관리에 넣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일가는 사실상 동양그룹과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동양그룹은 어쨌든 뭐 형체 없이 모두가 거의 모든 회사가 다 이렇게 되면 법정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그룹 해체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쇄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생생경제 1부 함께했습니다. 2부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 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원전 비리와 전력시장의 문제점 또 국민이 얼마나 부담을 지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에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아이폰 통해서 다운받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과거에 보내셨던 방법이 있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골뱅이 YTN 뮤추얼 이코노미, 또 웹사이트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여러분께서 많은 의견과 내용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올해 국민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전기요금이 3조 원을 넘어서 가구당 17만 원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건데 싱글, 혼자 계시거나 2인 가족인 경우 주로 신혼부부들이 많겠죠. 부담이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산업체 전기료는 아마 더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전력을 생산하지도 않고 그동안 4년 동안 1조 원 이상을 뭐라 그럴까요? 한국 수력 원자력 쪽에서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해야 될까요? 민주당의 박원주 의원이 한번 깊게 들여다보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국민이 부담할 전기요금이 새로 3조 원이 더 생겼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가구당 17만 원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집계하신 겁니까? 예, 지난해 그 원전 고장 9기가 네. 고장이 돼서 발전 못해서 대신 연료비가 비싼 다른 발전기들을 사용했을 때요. 네. 추가 부담이 대략 한 16만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건 어떻게 계산했느냐면 지난해는 1,700만 세대 네. 가구에서 추가 비용이 2조 8천억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예. 그럼 나눠보면 한 16만 원 정도인데 예. 올해는 그거보다 10기가 고장이 났고 그래서 아마 그 추가로 3조 원 정도가 더 비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가구당 나눠보면 작년보다 한 10,000원 정도 더 올라서 한 17만 원 정도가 가구당 부담이 되는 꼴이 된 것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9기 고장 났을 때 2조 8천억이라 그러면 한 기당 약 3천억 정도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발전기별 연료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발전기별로는 연료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제일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킬로와트당 대략 40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네. 두 번째 유연탄이 이제 66원. 예. 그다음에 무연탄이 103원. 예. 그다음에 이제 비싼 게 이제 LNG 168원 이렇게 이제 석유가 제일 높죠. 250원.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때는 값이 제일 싼 거부터 많이 돌려야 되는 거죠. 원자력이라든지 화력 발전소. 그다음에 이제 뭐 급발전이라든지 피크타임 관리를 위해서 돌리는 게 이제 LNG 복합 발전기라든지 석유를 떼는 이렇게 이제 발전원에 따라서 이제 믹싱을 해서 이제 돌리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 처리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고 만약에 원자력 핵 폐기물 시설 뭐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사능 물질 처리 관련된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비용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야 된다는 전문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생산 비용은 완전히 싸다라고 하셨는데 비싼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기, 즉 피크타임 때 사용하는 화력 발전소인 그 가스 터빈 이게 가동시킨 상황이 생기면 손실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이번 국감 자료에서 검토를 해보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킬로와트당 40원짜리 그 원전 발전이 정지가 되면 이제 그
단가 계산을 전체를 합칩니다. 원전, 뭐 화력, 네. LNG 이랬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킬로와트당 146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 원전이 고장이 나면 급발전 시킬 수 있는 게 비싼 이제 LNG, 네. 석유 이런 걸 네. 하게 되면 네. 약 7.9원 정도, 8원 정도가 단가가 상승이 됩니다. 그게 네. 그래서 한 154원 4원 정도가 네. 이제 나오게 되면 이것을 전체 양으로 발전량을 곱해보면 네. 그게 약 차액이 예. 작년에 2조 8,400억 정도가 예. 추가 비용을 이제 들게 되는 상황이 전개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 결국은 비싼 연료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 이 원인은 원전이 중단된 그인데 이들 발전소들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도 4년간 1조 원 이상을 챙겼다는 건 또 뭡니까? 예. 일반 우리 국민들은 이 전기요금 체계나 발전 시장에 대해서 사실은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은데요. 한마디로 네. 그 전력 거래소에서요. 발전사들에게 그 제약 비발전 정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전력 거래소에다가 내가 발전소에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찰을 했는데 발전사의 규책 사유가 아니고 다른 사유.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대기요 요금 같은 거죠. 내가 뭐 10만 킬로 생산하겠다라고 준비를 해놨는데 실제로 뭐 다른 이유로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전 안 해도 되는 경우. 그러면 이런 때 보존하는 비용이 코프라고 하는 제약 비발전 정상금인데요. 이게 2010년부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3년 9월까지 전체 그 민간 발전하고 우리 공기업 발전하고 봤더니 1조 2천억 정도가 지불이 된 거죠.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약 30%, 3천억 정도가 민간 발전한테 사실은 대기료로 코프 정산 요금이 지불된 사실 요번에 새롭게 발견한 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의원님 방금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더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름에? 네네네. 그러면 발전량이 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발전량이 늘고 발전 소비량이 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력 소비량이. 그런데 10만 킬로와트 정도 이렇게 예비 전력을 준비하는 걸로 계약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발전사가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그게 이제 계통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송전이나. 근데 그 송전선에 다 걸려 여러 발전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발전을 한다고 해서 발전소가 100% 이제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70%, 80% 예비량 같은 게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예비력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블랙아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싼 기저 발전들이 정상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이제 복합 발전이라는데 뭐 LNG 발전들이 입찰은 해놨는데 그 송전소에 채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는 발전하지는 않고 준비 상태만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그 기업이 손해가 보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들이라면서요. 그게 이 코프 요금 정산에 간 30%가 그 한 서너 개 있는 민간 발전사들이 이제 타갔던 거죠. 그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말입니다. 방금 요금 체계 계산하는 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전력회사가 어느 정도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에 문제가 생기면 보존해주는 그런 방식 두 가지 요금 체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발전 용량 정상금 방금 말씀하신 이거 비용을 보존해주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 제도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은 코프뿐만이 아니고 제가 작년 국감에서 제기했던 고정비,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입찰만 들어가면 고정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CP 요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프로 통해서 발전하지 않고 대기에도 보존을 해주고 그다음에 고정비, 투자비에 대해서 회수하고 뭐 정부에서는 워낙 큰 규모의 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인체계라고 하는 이 CP 요금 제도를 통해서도 해주는데 실제로는 많은 민간 발전사들이 이익이 넘어간 저희도 이제 조만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도자를 낼 생각인데요. 원가를 다 회수한 그 발전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는 이 CP 요금이나 코프 요금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전히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은 코프인데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비발전 용량 정상금 이거 받지도 않고 고장으로 발전기 안 돌려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조금은 명쾌하게 국민들한테 이해 가게 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정작 이런 부분들이 지난 2011년도 9.15 때요. 네. 이런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다. 9.15 때 네. 실제로는 27만 킬로를 하겠다라고 하고서 네. 발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발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 당시 순환정전을 통해서 뭐 일부 주장한 바는 약 14조 원 정도 피해를 봤다고 추정하는데 네. 발전하지 않아서 발전하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코프도 받고 CP도 받는데 네. 발전하지 않았는데도 이 페널티가 네. 벌칙금을 얼마나 냈느냐면 네. 5천만 원에 불과해요. 야. 그러니까 받아가는 건 연간 2천억씩, 그다음에 CP는 연간 4조 원 정도를 받아가는데 내가 발전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발전 안 해서 순환전전이 생겼는데 그 발전사한테 책임은 조사를 해보니까 5천만 원밖에 벌금을 안 물렸더라고요. 박 의원님. 네. 왜 이렇게 이런 구조를 그동안 놔두셨습니까?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전기요금을 인상 논란이 있는데 네. 이거 하기 전에 전력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먼저 개혁을 하고 네. 정책적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산업용이든 주택용에 대한 네. 부분들을 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요금 어떻게 설득하실 겁니까? 어떻게 막으실 거고 산업체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산업체 전기요금은 정상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 실제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네. 전기요금이 산업용이 낮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OECD 평균 네. 수준을 봤을 때 OECD 평균은 1.2, 우리가 1이라고 한다면 네. OECD 평균 그 산업 부분은 1.2입니다. 네. 20%가 더 지금 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70년, 80년대 이 전기요금, 원가 보존, 교차 보조해주는 형태를 통해서 수출 국가를 한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네. 이제는 몇몇 산업 구조가 변했기 때문에 예. 실제 전자라든지 이런 데는 원가 반영률이 아주 극히 미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산업용은 좀 정상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 가야 되는 문제이고요. 네. 또 하나는 주택용에 대해서는 누진제에 대해서 네. 이거는 조금 너무 굉장히 징벌적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 손해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합리적 요금 조정 방안인데 저는 이거를 정상화하기 전에 이런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하기 전에 방금 제가 지적했던 연간 부당하게 또는 국민 눈으로 봐서는 부당하게 지불되고 있는 수조 원에 대한 부분을 네. 고쳐 나간다면은 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이전에 예. 한전이 매년 1년에 3조 원씩 적자를 보는데 예. 충분히 상당 부분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경영에 대해서 네. 정상화를 한다면 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리 박완주 의원님께 우리 국민의 대표시니까 네네.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이 뭘 잘못했길래 네. 징벌적 누진 제도에 의한 전기요금 부담을 또 져야 되는지 국회에서 한번 따져주시길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따져서 국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네. 요 가뜩이나 힘든 서민 생활에 네. 전기요금으로 또다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네. 그런 상황이 가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분석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정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장바구니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과일 정말 좋아하는데 올해 과일 농사 잘 됐습니까? 네, 잘 됐다고 합니다. 예. 추석 전에도 특히나 이 배농사가 잘 돼서 예. 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사과도 잘 됐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이례적으로 태풍이 없었고요. 네. 날씨가 좋아서 일조량도 많아서 아마 과일 농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농사는 잘 됐는데 과수 농가에는 한숨이 가득한데 이 전통적으로 과일 소비가 많은 시즌인 추석이 너무 빨리 찾아와서 수요도 빨리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벌써부터 사과와 배 도매 가격은 추석을 전후해서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에 사과 홍로 가격이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해서 30% 이상이 내렸고요. 네. 또 신고배, 포도 캠벨 이런 가격들도 4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겨울까지 빨리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겨울에는 생각보다 과일 소비가 좀 적기 때문에 네. 좀 과일 소비가 안 될 것을 농가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일 중에서 이렇게 못생긴 과일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는 과일값 비쌀 때는 그런 것도 먹곤 했는데 요새는 없습니까? 그게 이제? 예, 그게 통상 추석이 끝나면은 유통업체들이 못난이 과일로 불리는 것들을 내놓으면서 과일 소비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맛은 정상 제품과 거의 차이가 없는데 겉면에 약간 흠집이 같다든지 모양이 좀 좋지 않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렴하게 파는 게 못난이 과일인데 네. 올해는 태풍이 없어서 이 못난이 과일도 없다고 합니다. 네. 작년만 해도 태풍이 2개 나왔었는데요. 볼라벤과 산바 이렇게 연이어 오면서 주요 산지 60% 이상의 과일이 낙과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가격이 올랐고 낙과도 많아서 과일 장사하는 데는 도움이 됐었는데요. 네. 올해는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유통업체들이 과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상당히 좀 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과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농가나 유통업체들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진짜 태풍이 안 왔어요, 올해,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원산지 허위 표시됐다가 적발된 미국산 쇠고기가 많습니까, 요새? 예, 그게 2008년부터 수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요. 네. 농림수산식품부가 민주당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은요, 2008년부터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원산지를 국산이라든지 또 호주산이라든지 이렇게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된 물량이 451.1톤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 호주산 쇠고기라든지 뉴질랜드산 쇠고기도 원산지가 허위 표시됐다가 적발된 규모가 있는데요. 네. 미국산이 아주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해마다 허위 표시 건수가 늘었는데 2011년에는 다소 줄었다가 2012년부터 다시 또 급증을 했어요. 네. 작년 4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6년 만에 광우병소가 또 발견된 까닭에 네. 아마도 이 미국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우려해서 허위로 표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허위로 표시했다가 적발되면은 불신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단속을 하거나 허위 표시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먹을거리에 대해서 속이는 것만큼 나쁜 게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참. 자, 세 번째 소식도 한번 들어가 보죠. 불황에도 편의점 매출은 오르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대형마트나 이런 곳들은 지난 8월에 보면은 그 매출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네. 비해서. 그런데 이 백화점과 함께 편의점 매출이 한 해 전에 비해서 11%가 늘었는데요. 게다가 6개월 정도 계속 늘어난 것이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게 점포수가 느는 것만큼 매출 증가율이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본사가 가져가는 이익은 많아도 해당 점포가 누리는 이익은 적다는 게 편의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네. 이번에는 점포당 매출도 쏠쏠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진짜 좀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점포가 잘 되면 편의점 주인분들이 잘 되는 게 좋은데 결국은 이게 또 본사에서 영업이익을 또 다 내고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점포당 매출이 그래도 좋으면은 그나마 조금 더 챙겨갈 수 있는 게 그렇죠. 있겠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지하에도 편의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지상하고 지하 점포하고? 근데 지하에 있는 편의점이 지상 점포에 비해서는 매출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적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재밌네요. 근데 매장을 찾는 고객 수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는 가격, 그러니까 객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좀 줄어드는 건데요. 한 편의점 통계를 보면은 올 들어서 8월까지 지하철 역사에 있는 점포를 찾는 고객 수를 봤더니 지상 점포에 비해서 40%가 많았는데요. 네. 그런데 1인당 객단가는 지상 점포보다 60% 이상이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인기가 있는 품목도 서로 다른데 지하철역에 있는 점포회 같은 경우에는 우유 같은 유음료가 많이 팔리고 있고요. 또 즉석식품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바쁜 출퇴근길에 그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일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우산도 많이 찾는 품목인데 지상으로 나가려다가 비가 오면 다시 들어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주류와 라면 같은 경우에는 지하 점포에서 안 팔리는 비인기 품목으로 나타났는데 네. 반대로 지상 편의점에서는 잘 팔리는 그런 품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생수 같은 경우에 가격이 500원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생수가 지하철 편의점에서는 잘 팔리고 있었고요. 그 지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제품이 잘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아마도 이 거스름돈을 챙기기가 빨리 이동하기에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호주머니에 잔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거의 현금 거래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지금 연초였나요? 작년에 올해 연초였 같은데 담배값 올린다 그랬는데 그죠? 네. 요즘 외국산 담배 가격은 오히려 내리고 있다고요? 네, 지난 2011년에는 외국산 담배 회사들이 일제히 가격을 좀 올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산 담배가 더 잘 팔리는 그런 정보가 나오니까 네. 결과적으로 다시 또 내려야겠다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중고가 담배 판매는 작년에 좀 많이 줄었는데 저가 담배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저가 정책으로 좀 옮겨가면서 일부 담배 제품의 가격을 내리기로 한 건데 불황의 담배값마저 아끼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것도 아마도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네. 또 사회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지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고 또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체적으로 담배에 대한 소비가 줄고 있는 것도 아마 그 외국이나 국내나 담배 회사들에게는 다 압박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주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만은 담배 회사들이 제품 가격 내려서 고객을 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수익도 당장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돈을 써서 고객들을 더 유치하겠다라는 그런 그 이미지 마케팅을 한다면 괜찮은 끼격 문화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요즘 뭐 기호품인 담배 즐기는 것들 여기저기 사시지만은 건물 밖에는 거의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좀 바꾸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담배에 대한 이미지도 좀 높이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길 가다가 저도 요새 담배 필 때는 몰랐는데 담배를 끊고 나니까는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냄새도 막 나고요. 예, 간접 흡연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요. 네. 우리 김윤경 기자께서 보시기에 제가 조금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간단하게 전기값 오르는 거 어떻게 이해되세요? 전기값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도 좀 꺼려지기는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전체 요금 체계를 좀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기값이 낮다는 것은 평균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용과 개인용에 있어서 차이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뭐 산업용 전기값을 올리면은 기업들이 다 죽겠다 뭐라고 아우성이라고 하지만 그동안 개인의 지워졌던 부담을 조금 분담하는 차원에서 산업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가중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스핌의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003년도에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해서 카드를 무차별 발행을 했죠. 그때 카드 대란으로 출범했던 배드뱅크를 통해서 절반 이상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3부에서 4시 10분에 뵙겠습니다.